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추가적인 폭락이 또 오더라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께서 어떠한 모멘텀이 진짜 앞으로의 강세 모멘텀인지 헷갈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을 바라봐 왔을 때 가장 메인이 됐던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 테슬라가 밀어왔던 배터리가 바로 4680 배터리죠. 머스크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해왔었던 4680 배터리를 하반기부터 전기차 제조사에 도입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대세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지난 7월에 4680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파나소닉 등 이미 4680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투자해 왔고 이미 양산 준비가 끝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흐름이 값싼 LFP 배터리에 4680 배터리가 밀리고 있고요. 향후에 2027년도, 2030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밀려서 대세가 되기 힘들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통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4680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였을 때입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4680 배터리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굳이 4680 배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가 밀어붙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판매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모델2 개발을 통해서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지난 실적 발표회에서 모델2를 2025년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10일 예정된 신차 공개 행사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그 외에도 모델2를 실차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델2에 들어가는 앞으로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델2 말고도 또 다른 전기차에도 LFP에 대한 탑재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인 비아디 그리고 테슬라인데 비아디는 말할 것도 없이 LFP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2019년도부터 비중이 90%였고요.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기준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50%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기업 한 곳에서는 LF 배터리를, 가장 잘 나가는 또 하나의 기업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50%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LFP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중국 시장, 유럽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아닌 K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GM이 저렴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CATL의 기술만 이용하고 생산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일본의 TDK가 CATL에서 LFP 배터리 생산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기간 공급받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포드가 CATL과 미 시간주에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공장 건립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기업이 중국에 대한 배터리 생산 라이센스를 확보한 다음에 미국 공장에 공장을 신설로 짓는 거고요. GM은 그 신설 공장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통하게 되면은 GM을 시작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밀릴 수 없겠죠.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강점이 저렴한 거였는데 이 강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기존의 3원계 배터리와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난 2023년도 1분기 기준에서는 그 가격 차이가 27% 수준이었는데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더니 2014년도 1분기에는 가격 차이가 33%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약 33%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1년 전 같은 기간 가격 차이는 27%, 2분기 30%, 3분기에는 29%, 4분기에는 32%로 지금 계속 점차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수요 위축 상황에서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강화 흐름이 국내 배터리사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에 대한 입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LFP 배터리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약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격 차이가 20%에서 30% 정도였는데 30% 이상 가격 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LFP 배터리를 훨씬 뛰어넘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거나 혹은 지금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LFP 배터리 시장에 이제라도 뛰어들거나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데 현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에 LG 엔솔이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지금까지 장악해 왔었던 LFP 배터리 시장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했죠. 르노아 전기차 약 60만 대 조금 안 되는 59만 대 규모의 파우치형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르노가 중국 기업과 배터리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의 텃밭을 뚫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급 계약 기간은 내년 말부터 2030년도까지 수주 금액 규모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약 4조 원에서 5조 원까지 그 규모가 비교적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우치형 LFP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이 이 시장 자체, 즉 소재 시장 자체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양극재를 수주 공급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K배터리가 LFP 배터리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기업의 양극재와 음극재 판매 점유율이 무려 약 89.4%와 93.5%로 집계가 되며 소재 점유율을 사실상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한 시점이 빠른 LG 엔솔이 당장 2025년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망까지 확보한 중국이 그 사이 LFP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이 시장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망을 확보한 중국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던가 혹은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의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전구체가 없는 LFP 양극재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신기술 개발을 시작했고요. 양사가 개발하는 기술은 전구체가 없이 인산, 철 분말, 그리고 리튬을 조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직접 합성법입니다. 이 전구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점점 중국에서 줄여서 자국에서 스스로 이러한 원료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직접 합성법을 활용하면 전구체 제작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생산 비용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이런 인산이나 철 분말, 리튬을 중국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급 과정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앞으로 LFP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양극재 전구체의 대부분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완성체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현대제철이 현대차와 기아의 LFP 배터리 양극재 기술 개발 과제에 함께 참여해서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이 직접 합성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고 균일한 입자를 지니고 있는 원료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국내 재활용철을 가공한 고순도 미세철 분말 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이러한 철 분말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 철 분말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합성 LFP 양극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강세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내년에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된 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배터리들이 탑재된 완성차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LFP 배터리 관련된 수혜들이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꼭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사실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업들, 엔지니어적인 업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달 착공과 함께 총 500억 원을 투자해서 9월 달부터 2025년도 5월 달까지 LFP 양극재 라인 구축 완공을 진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현재 샘플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로 이끌어서 끌어올리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LFP 양극재를 생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양산에 성공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 중에 최초 기업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강점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오늘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여기에 적혀 있을 텐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이 접속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고정 메시지로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PDF 파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방금까지 보셨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평생 영구 소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료집 제외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갑작스럽게 특징주라고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세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더보기란 밑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정보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